등록 1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창업을 위한 사무소 입지 선정 시 가장 중점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자, 궁금하실 거예요. 자, 1년 공인은 강희원 공인중개사님께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탄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입지를 선정할 때 했던 기준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곳에 적성이 맞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몰라서 다양한 그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상가, 분양권, 상가 분양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동탄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아파트 단지만 가면 아파트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과감하게 이것저것 다 손대 볼 수 있는, 물론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다 체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지역을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선택을 하시군요. 자, 마이크 옆으로 넘겨줍니다. 자, 유성숙 시호님, 그 건물을 사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8월이니까 안 받네요. 그래서 이 건물을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자, 3년 됐습니다. 유성숙 선배님은 한자로서 3년이네요. 어떤 점을 고려했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고려한 거는 솔직히 없고요. 이미 아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가까이 했는데, 제가 한 3년 하고 나니까 가장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보거나 그 지역을 알거나 하면 안 보이는 물건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는 지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농지도 거래를 자주 하십니다. 박수! 예. 자, 다음은 우리 덕소에서 우리 선배님은 이제 상가 손님께 경매 알선도 해드립니다. 경매 대리 신청권도 아마 가지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덕소의 자 홍영순 시호님께서는 어떤 점을 고려했습니까? 저도 뭐 특별히 고려한 거는 없는데요. 이제 그 아파트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상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됐고, 지금 현재 아파트나 상가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우리 홍영성 시호님은 자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가 사무실요. 다음에 우리 15년 경력이 있네요. 가재홀에서 자 재개발 부분의 달인. 자 선배님께서는 어떤 점을 고려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적 고향이 가재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잘 아는 지역이 여기겠구나. 경매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이든 제가 잘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면은요, 제가 남들한테 브리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때인 걸 뭐 저희도 분양도 해봤고, 분양도 신청한 사람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분양가라든지 그쪽 지역의 지역적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제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자신 있게 제가 그 부분은 설명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주변 지역이란 데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무난히 이제 그 주위에 아시는 분들, 지인분들이 아직은 조금 그 국가자동이라는 데가 조금 정으로 지금 뭉쳐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터넷도 참 중요하죠. 2차적으로. 근데 1차적으로 그 소개 손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받아서요. 지금은 이제 지금 그쪽은 조금 하면서 이쪽 그 옆쪽으로 분양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직원을 두고 그쪽은 전담시키고요. 저는 지금 우리 박병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 선배님 사무실에 가보면요, 손님 고객이 오시면은 차 한 잔도 고급 차잔을 돌립니다. 차 한 잔도 그만큼 손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용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용인요, 자 보조원이라고 그러죠.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님은 보조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됩니다. 반드시 보조원으로 등록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보조원으로 우리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자 사용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습니까? 한선욱 선생님부터. 자, 말씀해 주시죠. 고용인 선정할 때는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그 고용계약서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친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돈 빌려줘도 차용증 써 받아야지 그 계약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그 계약서를 배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쓰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 홍영수 선배님. 자, 홍영수 선배님도 제가 보니까 고용인 보조원 지금 소속 공인서 있죠. 우리 몇 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많이 일을 해야 두세 명씩 법인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가장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제가 그 고용인을 이제 선정할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분의 어떤 특성을 저기 하면서 저랑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 상태에 그 고객의 재산이 곧 내 재산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섬길 수 있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고려해서 제가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고용인을 한 180명 거쳐갔습니다. 저는 제 가족도 대해줍니다. 가족도 우선시 해주고 꼭 가족이 내일같이 하라 이거예요. 내일같이 그렇게 진행했어요. 야, 유성석 선배님은 지금 현재 유명한 실장님을 두셨더라고요. 남자 실장님을 두셨는데 어떤 점을 고려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성격도 물론 다 공통점이고요. 이제 적극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오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적극적인 성격인 사람이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인 성격이요. 자, 우리 강희훈 우리 시호님께서도 고용인 구한데 참 애를 많이 느꼈죠. 소개도 또 그렇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지금 10개월 조금 됐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지만 시험하고 나서 실제 현실하고 실무하고는 좀 많은 갭이 있잖아요. 하지만 뭐 아파트 중개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도식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동탄 지역은 현재 분양 열기가 좀 뜨거운데 저희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분양 사무소나 분양 사무실 어떻게 운영되고 뭐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지 저희 알선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돌아다니는 분양 사무소 관계자 중에 저랑 좀 얘기가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하고 또 성심성의껏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서 같이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년자 되셨는데 경력자를 구하셨어요. 저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선배님이 초보 공인중개사 창업을 한다면은 경력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를 맡을 적에 직원을 같이 인수 맡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웃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저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웃 공인중개사 어떤 사이로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험상. 네, 정말 100% 경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아파트 단지에 일단 들어갔더니 주변에 사장님이 다 여자 사장님이세요. 저보다 다 연배도 많으시고 떡을 돌렸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하지만 뭐 성격상 그런 거에 위축되는 성격은 아니었고 가게문 열 때마다 창문에서 보일 때마다 인사를 드렸고 퇴근할 때마다 퇴근 잘 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 2주 정도 했더니 저희 사무실에 음료수 사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역시 꾸준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좀 이웃으로 받아들이시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제가 상가를 잘 몰라요. 아마 지금 저희 같은 이제 초보 창업자들은 다들 그러실 텐데 실제로 이제 상가는 좀 이렇게 물건도 공유를 잘 안 하고 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상가 중심 상업 지역인데 뭐 얼마에 얼마 하는지를 제가 전혀 몰라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제 가게 건너편에 저거는 월세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름아름 알게 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직접 중심 상업 지역에 좀 잘한다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명함을 주고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역시 좀 냉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도넛도 사가고 아이스크림도 사가고 해서 3번 찾아갔더니 그쪽에 사장님께서 사람이 참 진실해 보인다며 자기랑 같이 물건을 좀 알려줄 테니 같이 공동 중개를 하자. 그래서 저도 그 사장님한테 당분간은 제가 사장님만 믿고 손님 오면 사장님 찾아뵙겠습니다 했더니 그 지역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 라인은 얼마, 저쪽 라인은 얼마, 이쪽 지역은 어떤 특성, 네, 그런 식으로 역시 좀 진실하게 인사를 드리고 찾아갔더니 좀 믿어주시고 좀 반겨주시고 많은 그 분하고 알게 된 다음에 거짓말같이 일주일 후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분하고 해서 백다방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손님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뭐 알아야지 브리핑하지. 또 안 오면은 수익이 없으니까 걱정. 그래서 저는 내 단지에 잘하는 각 단지의 공인중개사님하고 친분을 유지해라. 정도 먹고. 자, 하트 치고 뭐 이런 상대도 하지 마라. 해서 단타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병학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물건이 나오면 거기 의뢰할 수 있고 그 물건을 내가 단타로 치면 한 번만 계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유대관계가 되더라.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유성숙 시호님, 자, 이업공인에서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나요? 네, 제가 개업할 때마다 저희 지역에 중개업소가 10개 정도 됐는데요. 한 2년 사이에 30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한 40개가 됐는데 그 중에 가까이 한 2군데는 좀 너무 뭐랄까 좀 매너 없이 좀 그런 데는 상대 안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공동중개 같이 유대관계 잘 맺고 있습니다. 네, 자, 홍영숙 시호님, 아파트 이렇게 치열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러지? 옆에 인사를 참 잘했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오픈할 때 옆에가 다 7개가 있어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다 잘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제가 무조건 인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한테 물건이 나왔도 처음에는 같이 공동 중개를 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계약서 혼자 쓴다는 게 그러기도 하고 또 유대관계도 좀 친해 보려고 하니까 좀 잘하는 그쪽에 그쪽 부동산하고 공동 중개를 하면서 제가 친해졌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아니면 또 알아도 자꾸 찾아가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친분 관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한선옥 시호님께서는 가재울에서 이제 재개발 그쪽에 일을 하는데 참 치열합니다. 맹단 작업하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저희가 고향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오전 일찍에는 아니고요. 직원 맡겨놓고 저는 부동산 사장님들 제가 찾아다닙니다. 가서 차 마시고요. 차 마시기도 또 점심시간 되면 같이 밥 먹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들어오셔서 물건 찾아요. 그러면 그 집에 없는 물건 저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공동중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7년 전은 그 사무소에 전세가 나왔어. 제 사무소도 나왔어. 근데 내 손님이 왔어. 저는 그 사무소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같이 나눠 먹자. 내가 해도 되는데 내 물은 나와 있으니까 한 건을 계약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유대관계가 되더라고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합니다. 자, 계약을 하다 보면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적인데요. 입주를 하고 나서 매매를 시켰는데 매매 손님이 저희가 전세를 놨어요. 그 집을 전세를 놔드렸는데 매매하신 분 해달라고 해서 매매를 해드렸는데 전세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계약금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제가 넣자 그랬는데 양쪽 쌍방이 합의해서 중도금을 넣지 말자고 그래서 잔금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중도금을 좀 넣자. 왜 그냥 아시죠? 중도금이 들어가야지 서로 그 배상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중도금을 넣자 그랬더니 안에서 양쪽에서 넣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매도자가 사망하셨어요. 저기 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집이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또 전세 임차인을 저희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요 진짜 천만다행으로 임차인한테 저희가 그 집이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약을 너무 잘 써가지고요. 그 임차인도 보호해드리고 그 계약도 결국은 그분들이 한정 승인이라는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상속을 받아서 그 집을 정상적으로 매도시켰어요. 그 특약이 뭐냐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보증을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부인이 그 퇴직금에 대해서 그 저기를 서라 보증을. 그래서 보증 서류를 다 받았어요 부인한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요 전부 제가 2억 6천에 놨는데 2억 6천을 다 받기로 그 특약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성사돼 가지고요 특약을 넘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요 여러분 공부하시더라도요 나중에 그 중개 실무 특약은요 꼭 제가 들으시라고요. 제가 지금 100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홍 교수님. 자, 이제 우리 현장에서 필드에서는 혹시 나이가 좀 연료하신 분 또는 좀 불편하신 분 이런 분에게 매매 계약서를 성사시키면 매매 잔금을 빨리 땡기세요.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기간은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좋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영수 선배님 또 어떤 고난이 좀 있었죠? 한 말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겁도 많고 좀 꼼꼼하기도 해서 이게 특별히 어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계속 저도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공부를 또 해왔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실수했었던 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요. 요즘은 손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걸로도 이게 뭐라 그러죠? 시비를 건다 그러죠. 예, 컴플렉 그러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주임 말씀만 믿고 그 건축물 대장을 제가 열람을 하지를 않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원룸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였는데 원룸이 그 원룸 건물로 허가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 건축물 대장상 그 내용을 그렇게 원룸 부분이라고 썼는데 손님이 가다가 아마 그거를 계약하고 가시다가 중간에 뭐 다른 부동산에서 그랬겠죠. 다른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그걸로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데 해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계약서를 막 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약상황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가 그걸 원룸으로 했는데 원룸이 아니었었어요. 아직 원룸으로 허가가 안 떨어진 건물이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임대인 분께서 잘 그 협의를 해주셔서 그 이제 마무리는 잘했지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약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됐고 지금 굉장히 꼼꼼히 하나하나 건축물 대장이고 제가 다 확인해서 하게 되는 그런 저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법정 서식입니다. 중개 확인 설명서는요. 자, 우리 유성수 선생님도 고난이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이제 물건 잡으려고 가계약금 넣잖아요. 이게 마음에 들으면. 그래서 이제 서로 협의하에 가계약금을 넣기로 하고 그게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지지난주.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인한테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200만 원 일단 넣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이틀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계약 못 하시겠다고, 집을 못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팔 수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구해 드린다고 계속 하는데도 이제 인간적으로 막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매수자분은 이제 내용 증명하고 법적으로 절차 밟겠다. 나는 그 보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배액을 하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둘이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매수인을 불러서 제가 100만 원 내겠습니다.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100만 원 내고 여기에서 그냥 협의해 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그 절차가 너무 밉기 때문에 못 하겠대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집을 못 사고 저희가 막 한 이틀 3일을 막 뒤져가지고 좋은 물건을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3억짜리를 계약을 바로 하고 이제 계약을 일단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뒤에 다시 이제 그 매수인 그 선생님 불러서 이제 다시 얘기했죠. 이렇게 좋은 집을 샀으니까 요건 이렇게 다시 없던 일로 하고 그분도 마음 편하게 돌려받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좀 또 뭐랄까 좀 하여튼 힘든 일주일을 보냈었습니다. 자, 우리 계약은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쌓는 계약이 된다. 천만의 말씀 플러스 알파 감동을 줘야 계약은 이루어진다.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과 고객은 내 가족처럼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으면 좋은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강희훈 우리 그 시호님은 아직 하자가 없었어요. 계약하면은 저한테 물으니까 하자가 없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 객석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님 또 랜드프로들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모든 공부는 될 수 있다. 자, 앞으로 우리 선배님께서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희훈 선배님. 네, 우선 이건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공통 질문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하기 전에 교육을 실무 교육 이외에 별도 교육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사실 랜드프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 당시에 이제 김종훈 교수께서 하시는 뭐 계약서 쓰기 기법이라든지 하자 없는 계약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그 배운 걸대로 특약을 쓰면 상대방 부동산에서도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쓰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까 뭐 그 컨설팅 하시는 교수님도 뭐 더 큰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특약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지인 뭐 공인중개사께 배우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 저는 뭐 랜드프로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별도로 교육을 배우시라고 아까 다른 저희 경력 공인중개사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꼭 여러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창업을 하시면 자신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저는 5년 내에 저는 앞으로 상가 쪽하고 분양 쪽에 좀 매진하려고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좀 더 진출해서 동탄 지역에서 좀 속된 말로 많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성석 선배님 5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좀 더 전문적이고 이제 세분화되고 저도 상가하고 원룸하고 원룸 부지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재개발 지역 주택들을 보면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좀 떠오릅니다. 뭐 작은 주택들 3, 40평짜리 이렇게 못 파는 주택들도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조용한 카페로 만들어야겠다고 그런 걸 투자자한테 권해드리면 금방 계약을 하셔요. 그래서 뭐 시간 있을 때 홍대랄지 그런 뒷골목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면은 더 발전하는 그런 공인중개사 될 것 같습니다. 10년 됐는데 아주 프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는 안목까지 보시니까. 자, 홍영수 우리 시호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손님들이 뭐 10억, 20억, 30억짜리 이런 것들을 매수 의뢰를 해도 겁이 좀 있기도 하고 사무실 일이 바빠서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사무실은 좀씩 하더라도 밖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5년 내에 제가 그 상가주택을 저기를 해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임대사업도 해가면서 부동산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 직업이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저도 이 직업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제가 다양하게 그 사람들을 접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보람도 되는 게 보금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더 멋지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 홍선호 우리 시호님 5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지금 개인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업자끼리는요 서로 간에요 이렇게 사실 너무 뭉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뭉칠 수가 없어요. 이게 업무상 경쟁 관계이다 보니까 친한 것 같지만 경쟁 관계고 경쟁 관계이지만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생각을 한 게 결국은요 저희끼리 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여기 지금 강남 여기 이쪽에 모임 교수님들 다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인들을 많은 좋은 지인들한테 제가 조언을 받고 같이 뭐 투자도 같이 서로 해서 모든 사람이 대표로 같이 있으면서 앞으로는 2017년도에 개방이 FTA 개방이 그 외국인들이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살아갈 길은 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그 세법 김윤석 교수님의 5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아, 갑자기 당황해서 세금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글쎄 뭐 5년 뒤에는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열심히 더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2017 FTA 뭐 많은 게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자산 관리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자산 관리 영역에서 또 세무 분야가 또 중요한 분야니까 그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봬요. 자, 우리 박병호 교수님 5년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만 됐으면 좋겠고요.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자 없이 돈 많이 벌기가 목적이고요. 뭐 한 1,000억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수고 나와야죠. 1,000억. 자, 이제 객석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마이크가 돌아갔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그 같은 조건이라면 법인과 그냥 일반 개인 일반 과세자하고 세제 혜택 면에서 어떤 유불리를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그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건데요. 이제 경매 그 법이랑도 연계성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 여기다 지금 개인 업자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신데 개인 이제 소득세율이 이제 알다시피 6에서 38%잖아요. 그런데 법인세율은 10에서 22%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박병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업자로 했는데 거의 한 30%대 세율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하면 예를 든다면 이제 법인은 대표자도 급여가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는 자기 급여를 자기가 경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득 수준이 높았을 때는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 질문하실 분 손 드세요. 번쩍 손 드세요. 자, 어느 분을 지목하시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좀 긴가민가 해서요. 그게 사기일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그 전세 계약을 내준 적이 있는데 계약을 하러 갔더니 그 임차인이요 공무원증을 가슴에 달고 왔어요. 임차인 대사람이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필요 이상으로 나 묻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그때 그 공무원인데 뭐 국가기관이 뭐 잘한 관리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자기네가 만들어 가졌어요. 그 중개사를 제쳐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었는데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 단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제가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가져왔나 했더니 계약금이 없대요. 10원도 안 가져왔대요. 아니 돈도 안 가져와서 의정부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불렀나 했더니 제가 그때 부천에 오피스텔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국가기관은 일주일 후에 입금을 한대요. 전세금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전세 등기부터 먼저 해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 등기를 해주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도 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한 계약을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방에 거절하고 오긴 했는데 진짜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전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국가기관은 일주일에 입금하나요? 전세금을?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계약이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예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이 들어가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준다는 것은 일주일 후에 국가기관에서 아마 그분에게 국가기관에서 융자를 뭐 해주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일주일 후에 그런 시간적인 기기까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원래 써서 그다음에 이런 물건을 내가 임대차 들어가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행해서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신청을 해서 이런 물건을 얻겠습니다. 성인 떨어지면은 거기에 바로 돈이 지출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예. 오늘 우선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오늘 창업에 대한 강의니까 가장 그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각 지역마다 부동산 친목회가 있는데요. 친목회를
뭐 보통 피를 주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피를 줘도 TO가 안 나와서 가입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친목회 그런 시스템 그 경험하셨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친목회를 가입을 못했을 경우에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뭐 고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친목회라는 것은 자 부동산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죠? 협회가 있고 다음에는 지부가 있습니다, 그죠? 강역시 도 지부. 그다음에 각 시에는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회에 분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자, 지역 단위 분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 그 단지에 친목 단체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이트도 그 친목 단체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초보 공인중개사님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자, 아시겠지만 권리금 관계 때문에 함부로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지 누구든지 가입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그 친목단체에서 우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네이버나 네처나 각 지역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 들어오는 사람은 가입 안 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좋다. 가입시켜주되 그 회원의 기존 가입자의 사무소를 인수해라. 그러면 가입시켜주겠다. 이러죠요. 그런데 기본 내가 신규 창을 하면 가입 안 시켜주는 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자 가입 안 시켜주니까 개별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안 시켜주는 것까지 또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 정보망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 사이트 그 모임에서 그 지역 사이트를 지정해서 운영하니까 너 이 물건을 넣고 공동중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딴 정보망을 사용할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국유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입시켜주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이트에 가입을 시켜주되 회원끼리는 회원끼리만 볼 수 있고 비회원은 비회원끼리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분회장도 해봤고 지역 자문위원도 해봤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업계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권리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지역은 그건 심하고요. 일반 지역은 별로 또 그런 거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서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자, 우리 비회원끼리 또 뭉치니까 우리 일정한 우리 기여금을 내고 가입시켜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 신규 창업을 하시면은 그런 난관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기존 업소를 인수하면은 그런 난관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배님이 신규 창업을 해서 영업을 그렇게 한다면 내 나름대로 발로 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정위에 제소를 해요. 그러면 그 분회장이 저도 가게에 그랬는데 벌금형이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그 일회성을 지나가면 또 계속 반복돼요. 그 부분은 우리 선배님이 필드에서 이런 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까지 부동산 부사모, 그다음에 부동산 랜드에서 제6회 부동산 콘서트와 토크쇼 질의 시간을 우리 선배님의 박수 소리와 함께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